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나라에는 무슨 날, 이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긴 막대과자 먹는 날처럼 상수에 의해서 탄생된 날도 있지만 또 특정 사안을 기억하기 위해서 관주도로 만든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관심 속에서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바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이 바로 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매년 돌아오지만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 구조적 변화는 거의 제자리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92% 이상이 후천성 장애인, 그러니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장애인들도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 장애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직도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OECD나 선진국의 기준은 바로 이런 인권의식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돈 많다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갑질이 없는 세상이 되면 우리도 아마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장애인이 살기 편한 세상은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평범한 진리. 우리는 왜 아직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웅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 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아약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은 참 복잡해요. 비대위원장 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어지럽습니다. 거기다가 유승민 의원이 또 복당 신청서를 내가지고, 이제 이게 또 다른 불씨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거의 시즌2 같죠? 네, 유승민 의원 어제 새누리당이 복당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지자 256명과 함께 이 대구시당에 이제 입당 원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네, 컷오프 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이 유승민계의 최혜진 의원도 어제 경남도당에 입당 원서를 냈다고 그러죠. 더불어민주당 역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의원 어제 중앙당에 이제 복당 신청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에서 컷오프된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윤상현 의원. 복당 신청 윤상현 의원도 했죠. 네, 진지게 했는데 별로 언론에서는 다뤄지지는 않았죠. 네, 현재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의원은 안상수, 윤상현, 유승민, 조혜진 이렇게 해서 모두 4명인데요. 이 새누리당에서 컷오프 됐던 다른 5명의 무소속 당선자들도 이제 복당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주호영 의원이 좀 특이합니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신의 컷오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과를 듣고 난 다음에
복당 신청을 할 수 있겠다. 예. 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복당이 그렇게 지금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새누리당 그 탈당 의원들의 복당은 사실은 그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회 그 의결을 거치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현재 그 최고위원회가 그 유고 상태 아닙니까? 예. 네, 결국 그 비대위가 이제 구성돼야 가능한 일인데 이 비대위 구성부터 좀 난항을 겪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탈당한 날부터 그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다만 여기도 그 예외는 있습니다. 그 중앙당의 그 당원 자격심사위원회 그 심사를 거쳐서 이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면 복당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그러죠. 예. 아니 근데 요새 전 처음 알았는데 복당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일괄 복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순차 복당이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선별 복당이 있습니다. 참 복당도 뭐 보고 종류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데 복당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 예. 네. 참. 또 새누리당. 그 원유철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문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좀 물 건너간 건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비대위가 결성된다 하더라도 원유철 비대위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그 예정인데요. 이 비대위원장을 그 추인할 그 당 전국위원회 개최. 당초 그 2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오후 이제 그 새누리당의 그 혁신 모임 의원들을 만난 직후에 오는 26일 당선인 워크숍을 먼저 갖겠다고 이제 밝혔죠. 네, 전국위원회는 그 이후에 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선인 워크숍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질 것인가가 이제 그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원유철 원내대표 또 그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넘기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네, 황영철, 김용호, 하태경 등 어제 그 추재선 의원 그 7명으로 구성된 이 새누리당 그 혁신 모임 어제 오후에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비대위원장 선임을 위한 그 전국위원회 소집 중단, 당선자 총회 개최 등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게 받아들여졌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당 공식 기구인 그 새누리당의 그 중앙위원회도 이 선거 참패의 그 책임이 있는 그 당 지도부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그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당 공식 조직이 이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도 말이에요. 김종인 대표의 그 당대표 추대론,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많은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우선 그 정청래 의원이 이제 뭐 셀프 추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칠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영춘 비대위원도 어제 그 한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 당원 당규상 절차대로 그 전당대회가 그 진행이 되면은 이 경선은 좀 불가피하다면서 이제 그 김종인 대표 그 추대로에 사실상 그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이 정성호 비대위원 역시 이 개혁적이고 그 유능한 그 준비된 후보가 그 많은 만큼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김종인 대표는 이틀째 이제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국민의당도 안철수 공동대표 계속 대표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또 관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 우리나라 정치권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스태미너들이 대단해요.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말이죠. 역시 정치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안 하잖아요. 제 스태미너가 좀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 정치는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당내에서는 그 전당대회를 그 연말이나 그 내년 초로 좀 미루자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의 그 당원 당규를 보면은 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그 당직에서 그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문제이긴 하죠. 그 대선 경선에 그 출마할지 안 할지를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또 그 창당 6개월 안에 그 전당대회를 그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제 며칠 전에 그 처음부터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분들과 당 지도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그 대권과 그 당권 분리에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상돈 전 그 선대위원장 이 8월 전당대회는 그 신생 정당 특성상
현실적으로 그거 어렵다면서 이 전당대회 그 연말이나 그 내년 봄으로 그 늦추면 된다 이런 예. 입장을 밝혔죠. 예. 이 전당대회 그 연기론을 이제 펴는 것인데요. 자, 안철수 국민의당 그 상임 공동대표 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원 당규에 그 1년 전에는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언론의 예. 입장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4.13) 총선에서 약진을 한 국민의당의 당권 누가 잡게 될지 지금 방금 전에도 저희가 다뤄봤죠. 당권을 분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지도부가 계속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야, 그래도 참 기분 좋으시겠어요. 일단 국민의당이 거의 유일한 전국 정당이다. 이런 평가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당 지지, 그러니까 이 정당 투표에서 전국에서 아주 고른 지지를 받았죠.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으시겠어요? 예, 우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좋다기보다는 어떤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책임을 느끼죠. 예. 아니, 그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참 전국에서 가장 고른 지지를 받고, 이 정당 지지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2위잖아요. 그죠? 서울 수도권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 이런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자, 맨 처음에 지금 다뤄야 될 20대 국회에서 다뤄야 될 법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지금 문제가 남아있는 그 20대 국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19대 국회가 다 끝났으니까. 예. 20대 국회는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되죠. 예. 사실상 6월부터 시작되는데, 무엇보다도 역시 경제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국민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부응하는 법안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생각나는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늘 추진해 왔던 그런 법안들,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런 법안의 내용 중에 우선 훌륭한 부분들은 살리고 또 거기에 있는 좀 문제가 되는 독소 조항들은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민생 법안이 제일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일각에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국민의당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조금 색깔이 너무 다양하지 않느냐. 국민의당 내부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무슨 기존의 진보 보수 이런 것을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어떤 개혁. 지금 굉장히 나라가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경제 성장마저도 이제 매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은 정말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경제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정도까지의 걱정이 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낡은 틀을 좀 넘어서서 이 사회를 좀 더 생산력 있게 바꿔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든 진보든 좀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모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의당이
현재도 그런 요소가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그래서 물론 서로 좀 더 진보적인 분들과 더 보수적인 분들 사이에 의견을 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죠. 예. 그러나 정치가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서로 토론을 하되 우선 우리 내부에서부터 소통, 대화, 또 그런 걸 통한 당론 결정 이런 걸 정리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요. 예. 근데 일단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어떤 잡음은 덜합니다. 다른 당이 워낙 시끄러워가지고요. 근데 차기 당권 문제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당도 약간은 좀 논란이 있죠, 그죠? 우선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되느냐, 현 지도체제가 그냥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당내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선거 끝나고 일주일밖에 안 됐고 뭐 인사고 사실상 이번 주 어제 그제 최고위원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사흘째가 되는군요, 오늘로. 그래서 내부에 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안에 큰 이견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은 좀 조용해요. 그럼요. 예.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당권 대권 분리 문제는 이를테면 저도 아직 무슨 구체적인 안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토론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원론적으로는 당권 대권이 분리되도록 이미 우리가 규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대체로 다른 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내에 뭐 이제 이미 좀 정착된 어떤 관행이랄까요? 그래서 당권 대권 분리는 원칙적으로 옳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당장은 우리 당원상으로 1년 전부터 분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12월이기 때문에 현재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6,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지요. 그 과도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또 내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신생 정당이 되다 보니까 아직 당원이 잘 정비돼 있지 못합니다. 당원 수도 지지를 받는 것에 비해서는 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또 그 당원들이 잘 무슨 보통 권리당원이다 뭐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진성당원이다 하는 용어들이 있으려면은 적어도 6개월 1년간 당비도 내고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을 권리당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이 생긴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되니까 3개월이 채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 될지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성의 이제 그 오랜 정비된 정당과는 다른 지금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국회의장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점도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좀 더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원론적으로 본다면 역시 국회 한석 차이지만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인가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당이 가장 옳으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그래도 여당이 책임을 지고 좀 오해를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을 게 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로서 조금 더 내부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캐스팅 보터로서 역할과 관련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그제 보니까 좀 사람도 따져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장이라는 건 원래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이지 꼭 정당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여러 개인으로만 하자가 있다든가 적절치 않은 분이라면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주장도 우리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더 고려하고 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에서는 완전하게 이제 지역 기반을 갖추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김원걸 씨랑 같이 그 호남을 방문을 했어요. 예. 하이도도 방문을 하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호남을 자주 오시고,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 생가 쪽도 방문도 하고 해서, 그런 호남의 민심도 살피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건 나쁠 것은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실제적인 행동이랄까요? 이런 걸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게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그야, 부정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단지 이제, 주문을 한다면, 이제 늘, 지난번에도 선거 도중에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광주에 오셔서 무릎까지 꿇고 여러 가지 용서를 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용서를 비르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예. 그 점이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불분명하든지 아니면 방향이 좀 빗나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지요. 이제 호남에서 특히 광주나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좀 서운한 것은 그분이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확실한 변화 또는 그 전제가 되는 반성, 책임지는 모습 이런 게 부족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남이 여러 점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심각하게 낙후돼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좀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점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광주에 와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민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칭을 안 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저희와 같은 국민의당 사람들이 좀 무슨 호남의 기득권을 자기들 기득권이나 지키고 호남을 오히려 변방화하는데 나서는 거다 해서 아주 또 비판하고 가서 민심과는 좀 동떨어졌고 실제 선거 결과도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 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 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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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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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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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잘 들어. 이게 흥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거리 할 때 뭐라 그랬지? 롯데리아.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 씨.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국제도시 청라의 스트리트몰 지젤 M. 프리미엄 복합문화몰 M으로 만나다. 지젤 M. 자유경제구역의 수변상권과 차원이 다른 특급 스트리트몰. 지젤 M과 꿈꾸는 청라의 미래가치.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선명해진다. 상가 분양문의 032-561-9700 지젤 M 청라.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예, 7시 40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과천에서 서울 사당 쪽으로 가는 길 남대룡 고개 넘기 밀립니다. 이 부근 정체가 되고요. 양영로 국사봉 터널에서 신사 초등학교 쪽으로 밀리고 있고 이후로 상도 터널에서 더디며 한강대교 남단 쪽으로 쭉 진입하는데 답답한데요. 이후로 한강대교 남단을 진입해서 북단 쪽으로 다리 건너기도 힘겹습니다. 한강대교 북단을 지나는 강변북로는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길게 속도 내려갑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수습 대책은 둘째치고 이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로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죠. 여기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복당 시절까지 했는데요. 자, 현재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선의 중진 의원이시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요. 이 비대위 구성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언론에서 정우택 의원께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거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문제 비대위 구성 문제 당선자 워크숍 열린다는데 여기서 논의를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비대위원장 문제가 좀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처음에 1000명을 좀 분명히 했으면 이번에 전당대회 전까지 마치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1000명 하기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불과 한 열흘이든지 그 기간권에 당무가 빌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마치 전당대회 때까지 이 원내대표를 하는 것처럼 이 오해를 받아서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비대위원장 수락을 하지 않기로 어저께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예.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지금 이런 혼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백가쟁명식 여러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저는 빨리 당선자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총의를 모아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선자 대회에서 이 비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김황식 전 총리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갑자기 이제 그분 이제 외부에서 모셔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선거가 끝났는데도 서로 개파적인 이런 갈등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비대위는 그냥 단순한 전당대회를 위한 어떤 선거 관리 체제 그런 정도의 비대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당의 혁신안을 내놓고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바라는 그런 정책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김황식 전 총리도 그러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황식 전 총리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글쎄 지금 저는 누구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당선자 총의가 모아질 때 모임에서 총의가 모아질 때 여러분의 얘기가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좀 현재로서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의원, 그러니까 요번에 비대위는 어차피 전당대회까지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당대표도 선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당대표 출마 안 하세요? 저는 글쎄요. 그래서 제가 대표를 출마하고 안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서운 민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공천 파동에서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보인 행태라든지 또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심판이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4월 적어도 말까지 이 4월까지는 지금 그런 어떤 자리에 출마한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참여와 반성의 시간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났는데 당 지도부는 지금 다 사퇴했다고는 명분으로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 하나 당신이 비대위원장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다 최고위원 했던 분들 우선 김무성 대표부터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데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갖고 의원총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성의 뜻을 어떤 뜻으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생략된 채 내가 당대표 나오겠다, 내가 원내대표 나오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마땅치 않고 국민들도 그런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 오히려 더 실망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조혜진 의원, 유성걸 의원 이분들이 다 복당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이것도 개인적 소견입니다만은 이번에 유승민 의원과 윤상현 의원 두 분은
하여튼 그분이 공천에서 억울하게 됐든 무슨 이유에 됐든 간에 하여튼 이번에 그 논란의 주인공이 되신 거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분 두 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낙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가슴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은 조금 뒤에 지금 소위 선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로 복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언젠가는 같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지금 그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또 국민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복당했을 때 저희 당을 보는 눈은 아마 더 냉혹하게 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 선거를 통해서 민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변하실 거로 봅니다. 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원론적인 말씀을 지금은 하시고 앞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좀 아쉬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3년 동안 대통령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번에 민심이 나타난 성적표를 보니까 그렇지가 못했다. 그래서 정말로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성적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나 스스로가 먼저 반성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도 하시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된 것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처음에 대통령 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하니 국민들 좀 도와달라. 이런 좀 간절한 호소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하세요? 예컨대 여당과의 앞으로의 소통이라든지 관계 정립이라든지 야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국회 관계 또 뭐 인사 스타일의 문제, 국민의 소통 문제 이런 데서 변화가 있을 거로 보는데 예를 들면 뭐 당청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뭐 소통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대통령이 우리 여당 의원들 165명을 다 수시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권역별로 중진 의원들 청와대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분들로 권역별로 이렇게 중진 의원들을 하고 그러면 전국에 한 10명 내외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좀 정기적으로 또는 좀 수시로 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권역별로 있는 중진 의원은 또 대통령의 뜻을 자기 권역에 있는 초재선 의원한테 전달을 하고 초재선 의원들은 또 그 중간에 있는 그 중진 의원한테 전달을 해서 대통령께 의사가 전달이 되고 이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 후에도 대통령께서 바쁘시지만 우리 여당 의원들 좀 불러서 이번에 왜 이런 결과가 났느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해갖고 의원들하고도 좀 소통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